생각과 말의 힘, 말 한마디의 무게. 늦은 밤 11시, 김태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다. 오늘도 상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프로젝트가 잘못되어 팀 전체가 야근을 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했다. 아빠 왔어요? 12살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시험지를 들고 있었다. 아빠,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민수는 조심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다. 75점. 평소보다 낮은 점수였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너는 왜 항상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리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서 있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요?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제야 태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뱉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태준은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예전처럼 아빠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시험 점수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학교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부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어느 날 태준은 민수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오늘 아빠가 나한테 심한 말을 했다. 나는 정말 못난 아이인가 보다.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열심히 했는데도 75점밖에 못 받아서 미안하다.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다. 태준은 눈물이 났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태준은 민수를 불러 앉혔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힘들다고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겼다. 태준은 아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감정에 휩쓸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바로 생각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고 행동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며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앉을 수 있는 편한 것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어 의자가 탄생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다니는 회사도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의대 진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의사가 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육아, 공부로 이어지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노력을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그 생각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같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A그룹에는 너희는 수학 영재들이야 라고 말했고 B그룹에는 너희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야 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두 그룹의 실력이 비슷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A그룹은 평균 80점을 받았고 B그룹은 평균 50점을 받았다. 단지 생각의 차이가 30점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를 찾는다. 생각이 우리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패해도 다음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부정적인 생각의 파괴력. 부정적인 생각은 작은 불씨와 같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순식간에 번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직장인 박지연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늘 불안했다.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다. 회의 시간에는 긴장해서 제대로 발표를 못했다. 실수할까봐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결국 그녀의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승진에서 밀렸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의 또 다른 문제는 전염성이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진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우울하면 온 가족이 우울해진다. 팀에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팀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몸도 영향을 받아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이 생긴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본다. 기회는 보지 못하고 위험만 본다. 그래서 점점 더 부정적이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는 긍정의 늑대고 한 마리는 부정의 늑대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말은 운명을 만든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말은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다. 말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은 모든 문학원에서 인정하는 진리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고, 동양에서는 이런 천금이 옌 첸진이라 하여 말 한마디의 가치를 천금에 비유했다.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 첫째, 말은 자기 암시다. 우리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나는 못해 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정말로 못하게 만든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한다.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선을 다했다. 즐겼다 같은 말들이다. 그들은 말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둘째, 말은 관계를 만든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실험이 있었다. 한 달 동안 학생들에게 매일 칭찬하는 말을 했다. 너는 참 성실해. 오늘도 잘했어. 선생님은 너를 믿어. 한 달 후 그 반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15점 올랐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끼리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셋째, 말은 현실을 창조한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결국 현실이 된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운이 없는 일을 겪는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운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한다.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기회를 포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말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말은 운명의 설계도인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시작된다. 화는 입으로 들어가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잘못된 음식이 병을 일으키듯 잘못된 말이 재앙을 부른다는 의미다. 역사를 보면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킨 사례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후 나온 최후 통첩의 말들이 보화선이 되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말실수 하나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기업 임원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말이 녹음되어 언론에 공개됐다. 직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직위를 잃었고 평생 쌓아온 명예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거짓말의 파괴력은 더 크다. 한 번의 거짓말은 100번의 진실을 무너뜨린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 험담과 비난의 말도 위험하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된다. 분노의 말은 관계를 파괴한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 부부싸움 중에 나온 이혼하자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는 말, 이런 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무심한 말도 조심해야 한다. 농담이라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 너 살 좀 빼야겠다는 가벼운 말이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공부 머리가 없나 봐라는 말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말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깃털을 바람에 날린 것처럼 어디로 날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말에 치우려. 그러나 말은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도 있다. 한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다. 말기암 환자인 70세 할머니가 있었다.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는 날마다 우울해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머리 스타일이 할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후로 간호사는 매일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할머니가 주신 조언 덕분에 제가 일을 잘 처리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머니의 우울증이 호전됐고 식사량도 늘었다. 의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예상보다 6개월을 더 살았고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사과의 말도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진심, 어린 사과는 깊은 상처도 아물게 한다. 한 부자가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사업 문제로 크게 싸운 후였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찾아갔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너를 이해하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 10년의 앙금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격려의 말은 사랑을 살린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포기하지 마라는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감사의 말은 행복을 만든다. 고마워.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 행복해라는 말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위로의 말은 상처를 감싼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말은 아픈 마음을 토닥인다. 침묵의 지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쟁이 격해질 때는 침묵이 답이다.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가라앉힌 후 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방이 감정적일 때도 침묵이 좋다. 화난 사람에게 논리로 대응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이 누그러진다. 가치 없는 말에는 침묵으로 답하라. 악플이나 근거 없는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침묵이 가장 품위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다. 비밀을 지켜야 할 때는 침묵이 금이다. 남의 비밀을 떠벌리는 것은 신뢰를 깨는 일이다. 모른 척하는 것도 때로는 미덕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침묵의 힘을 안다. 링컨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며칠씩 침묵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답을 찾았다. 침묵은 경청의 시작이다. 말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까지 들을 수 있다.
침묵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생각과 말은 결국 나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내가 매일 하는 생각과 말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밝은 에너지를 가진다.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두운 에너지를 뿜는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한다. 기회도 멀어진다.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산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말로 만들어진다. 나는 작가다라고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고, 나는 사업가다라고 말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된다. 미래의 나도 오늘의 생각과 말이 만든다.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아침 긍정 확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같은 말들이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웃어줬다 등 감사를 찾는 습관이 생기면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부정적인 말 바꾸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 난 못해. 도전해볼게. 짜증나. 조금 힘들긴 해. 최악이야. 더 나아질 거야. 칭찬하기. 하루에 3사람 이상 칭찬하기. 가족,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다. 칭찬할 거리를 찾다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생긴다. 3초 법칙. 화가 났을 때는 3초를 센 후에 말하라. 그 3초 동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처 주는 말은 아닌가를 생각하라. 경청, 연습.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라.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고 들어라. 완전히 들은 후에 답하라. 일기로 생각 정리.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바꿔 써보라. 변화의 시작. 생각과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이다. 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다. 그는 매일 손님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당연히 손님들도 불편해했고 팁도 적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말을 바꿔보기로. 손님이 타면 이렇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긍정적인 말을 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시간에는 이 길이 덜 막혀서 다행이에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손님들이 먼저 대화를 걸어왔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팁도 전보다 2배로 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관계 회복의 기적.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뀐다. 한 부부의 이야기다. 결혼 15년 차. 그들은 이혼 직전이었다. 매일 싸웠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후회돼.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그들은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하루에 한 번씩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하기. 처음에는 억지로 짜낸 말이었다. 오늘 넥타이 색깔이 괜찮네. 저녁 반찬이 맛있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당신이 아이들 챙기는 모습이 좋아. 당신 덕분에 이 집이 따뜻해. 6개월 후 그들은 신혼처럼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 말이 바뀌니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니 관계가 바뀐 것이다. 직장에서의 변화. 직장에서도 말의 힘은 강력하다. 김 과장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회의 시간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 동료들은 그를 안 되는 과장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상사가 그를 불러 말했다. 김 과장, 자네의 분석력은 뛰어나지만 너무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대안도 제시해보게. 김 과장은 말투를 바꾸기로 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팀 분위기가 밝아졌고 회의가 생산적으로 바뀌었다. 1년 후 김 과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긍정적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이다. 자녀 교육의 혁명.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 초등학교 3학년 수민이는 수학을 싫어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수학을 못하니? 언니는 잘하던데 너는 왜 그래? 수민이는 점점 더 수학을 싫어하게 되었고 성적도 떨어졌다.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조언했다. 어머니,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엄마는 말을 바꿨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구나. 어제보다 한 문제 더 맞았네. 대단해. 수학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자랑스러워. 3개월 후 수민이의 수학 성적이 30점 올랐다. 더 놀라운 것은 수민이가 나 이제 수학이 재미있어 라고 말한 것이다. 건강과 말의 관계. 말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 암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훈련받았고 B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했다. A그룹 환자들은 매일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 오늘도 감사하다. 6개월 후 A그룹의 회복률이 B그룹보다 40% 높았다. 면역력도 A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말이 실제로 몸의 치유력을 높인 것이다.
의사들도 말에 중요성을 한다.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희망적인 말을 한다.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환자들이 실제로 더 빨리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꿈을 이루는 말의 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선언의 힘을 증언한다. 짐 캐리는 무명 배우 시절 매일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나는 최고의 코미디언이다. 나는 1천만 달러를 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가짜 수표를 써주고 지갑에 넣고 다녔다. 몇 년 후 그는 실제로 영화 한 편에 1천만 달러를 받는 배우가 되었다. 무하마드 알리는 경기 전마다 외쳤다. 나는 가장 위대하다. I am the greatest. 사람들은 그를 허풍쟁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다. 말은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꾼다. 반복적으로 듣는 말을 뇌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만든다. 사회를 바꾸는 말, 한 사람의 말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연설은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불을 붙였다. 그의 말은 수백만 명의 가슴에 희망을 심었고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후에도 이렇게 말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복수 대신 화해를 택한 그의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합으로 이끌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든다. 한 선생님의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라는 말이 한 학생을 예술가로 만들었다. 한 상사의 자네를 믿네라는 말이 평범한 직원을 최고의 인재로 성장시켰다. 한 친구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포기하려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디지털 시대의 말, SNS 시대. 우리의 말은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수만 명에게 전달된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도 빠르게 퍼져 큰 상처를 남긴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좋아요 한번, 격려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악플 하나가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 침묵과 말의 균형.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지만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 관계가 멀어진 경우도 많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 평생 앙금이 남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하는 것. 상처 주는 말은 삼가고 치유하는 말은 아끼지 않는 것.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과 말을 바꿔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보자.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해 라고 말해보자. 가족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보자. 동료에게 덕분이야 라고 말해보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한마디의 긍정적인 말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생각을 하고 수백 개의 말을 한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 파괴적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건설적인 말은 관계를 세운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격려를 선택할 것인가? 비난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의 수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따뜻한 말을 하자. 그것이 당신 자신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희망의 말을 전하세요. 말과 생각의 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